안녕하세요. 즐겁고 살맛 나는 노년의 비결 9강 욱하는 나의 분노 다스리기입니다. 왜 살다 보면요 갑자기 화가 확 날 때 있죠. 뚜껑이 열려 열이 풀풀 날 때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나와 어떤 게 다른가 해서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화가 확 나갖고 뚜껑이 열려 열이 풀풀 나 이럴 때 항문을 딱 조이래요. 똥꼬를 딱 조인 다음에 스스로 화난 걸 인정을 합니다. 나 화났어. 화난 게 분명해.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너 아까 왜 그랬니? 이래요. 네, 저는 항문을 똥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KM이라고 표현합니다. 똥구멍의 약자.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걸 써봤어요. 화가 확 나길래 항문을 딱 조이고 나 화났어. 화난 게 분명해.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너 아까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난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나 화났구나. 화난 게 분명해. 그런 다음에 너 왜 그랬니?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머 강의를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날 때 저는 얼른 유머를 끄집어냅니다. 아이가 허구한 날 50점. 아빠가 너 내일도 50점 받으면 네 아빠 안 한다 그랬어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이런 거. 그럼 또 50점. 그래 뭐 자식이라고 다 내 뜻대로 되겠어? 하고 웃고 나면 저는 그냥 분노가 확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확 치밀어 오를 때는 얼른 스스로가 화난 걸 인정한 다음에 나 화났어. 화난 게 분명해. 그런 다음에 유사한 유머를 확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빈 의자 요법이에요. 빈 의자. 내가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났어? 아들 때문에 화났어? 집집 친구한테 화났어? 이러면요. 빈 의자 요법이라고 빈 의자를 상상을 하고요. 아니면 의자를 그냥 갖다 놓으세요. 놓으신 다음에 그 의자에다 대고 그 사람이 상대방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넌 참 싸가지가 없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한테 그런 거를 받아야 되겠니? 야, 며느라, 너가 정말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니? 근데 네가 오히려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 말이야, 너 아니더라도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부득이 너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나 반대 한 번 안 하고 너랑 결혼시켰다.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또 사이가 열받게 한다 하면 야,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안 낳아줬니? 그렇다고 아들, 딸을 안 낳니? 살림을 못하니? 요즘 어떤 여자들은 밥을 할 줄 몰라서 허구한 날 햇반 사다 먹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딸 항상 자기 손으로 김치도 담그고 자기 손으로 밥도 하고 이러면 내가 잘 키운 거 아니냐. 근데 사이가 뭐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뭐라고? 데려가라고? 야, 그러면 처음같이 만들어놔. 시집 보낼 때처럼 원상복귀 하면 내가 데려올게. 이렇게. 그럼 본인이 얘기하다가 말고도 웃게 됩니다. 어떻게 원상복귀가 가능합니까? 또 남편 때문에 화났다 이러면 여보 당신 처음에 머리숱 많았잖아. 근데 지금 대머리잖아. 그런데 내가 머리 해갖고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당신 허락 맞지 않았다고. 왜 허락도 맞지 않고 머리를 커트했냐고 나한테 화를 냈지? 당신 대머리 되는데 나한테 허락 맞은 적 있어? 이렇게. 빈 의자 요법을 쓰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네. 상대방을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상상 속에. 또 예를 들어서 친구. 야, 모임에 갔는데 그래. 너네 신랑 잘 만났지. 너같이 공부도 못한 애가 어떻게 그런 신랑을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란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래 내가 딸이 사준 옛날 티코 좀 타고 나갔다. 그런데 너 남편이 사준 고급 승용차 타고 그렇게 잘난 척 할 수가 있니? 뭐라고? 야 티코가 아직도 나오냐고? 그래 지금 나오지 않아도 나 딸이 그 전에 사준 거 타고 나왔다. 그래 나 티코도 있고 벤츠도 있다. 벤츠 너 본 적 있니? 우리 딸이 벤츠 사줬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다 보면 본인이 연기를 하게 됩니다. 흥분할 때 막 흥분하다가 또 웃음이 나오고 하거든요. 빈 의자 요법. 다음은요. 빈 전화.
전화 수화기를 딱 들고요. 다이얼은 한 번호대로 누르지 말고 한 4개만 누르세요. 4개를 누른 다음에 그 친구랑 통화하듯이 퍼붓는 거예요. 야, 무게야! 응. 너 지금 나한테 지금 화냈지? 나 너 때문에 지금 열받아 있다. 너 때문에 열받아 있어. 네가 뭐 때문에 나를 화내게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너 평소에 너 진짜 네 행동 마음에 안 들거든. 너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뭐 남편? 그래, 돈 잘 벌어서 좋겠다. 우리 남편 돈 못 벌어. 그렇지만 인간성이 좋잖냐. 니네 취직 잘했지? 근데 공부는 누가 잘했냐? 내 아들이 잘했다. 네 아들 허간날 바쁘다고 네 일 도와주지 않잖아? 내 아들 취직을 못해서 그런지 집안일은 얘가 다 해준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전화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후련해질 거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런 나를 보고서 웃게 되거든요. 화난 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그래,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럴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숨기고 싶은 게 들켰을 때 화가 나는 경우 많아요. 내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화날 때 많거든요. 또 내 자존심을 건들 때 화날 때가 많아요. 제가 특히 화가 날 때는 어떤 거였냐면요. 제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화가 많이 나요. 그거는 결국은 제 자존심은 제가 감추고 싶은 거였거든요. 한 번은 모임에 갔는데요. 그건 화를 제가 슬기롭게 넘긴 경우입니다. 어떤 애가 모임에서 그 남자애를 보고 막 그냥 하면서 나 연락처는 말이야 나 외로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이 친구가 하는 멘트 바람둥이 교과서 43페이지에 나오는 거다? 이랬더니 얘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래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 바람둥이여서 내가 잘 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 웃기는 애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야, 너 내 직업 어떻게 알았냐? 나 사람들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서 내가 강사료 받는 게 내 직업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머쓱해졌거든요. 거기에 내가 같이 대응해서 화를 내면 아마 나는 잠을 못 자거나 속이 흥분이 돼갖고 우리가 막 심장이 뛰고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게 되면요. 교감신경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 침이 마르고 동공 확대, 심장 박동, 네, 땀이 막 바싹바싹 마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 동공 확대, 가슴 뛰고 심장 박동, 네, 침이 마르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흥분할 필요 없어요. 뭐 지금 몇 시야? 몹시 흥분?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는데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왜?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나한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한테 던지고 싶은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심리학 강의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화낼 때 보면 그럴 수 없는 내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 너는 왜 그따위로 해? 우리 속으로 이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우리 영화의 한 대사처럼요. 누가 막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막 화가 날 때 장소를 얼른 떠나보는 겁니다. 장소. 그 화났던 장소를 얼른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손을 움직이면 손을. 지금 막 화가 났다 이러면 뜨개질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요. 그 정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방금 전에 화났던 게 잊혀지게 됩니다. 잊혀지지 않더라도 약화라도 되거든요, 화가. 그래서 막 화가 나면 일부러 막 김치를 담근다는 분이 있어요. 김치를 막 비벼대고 이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막 분풀이가 여기 김치에 되니까 화가 풀어진다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1시간 동안 화를 낼 때 독서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서가 나왔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 내는 것도 안 좋고 삭히는 것도 건강에 안 좋겠죠. 예, 우리나라에만 화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화병. 그거는요, 뭐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화병이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화가 나서 나는 병이니까. 그래서 화났을 때 이 화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서가 나왔다는 책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화를 삭히는 것도 안 좋고 내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생각하시고 화가 난 자신을 들여다보기. 나 화났어. 화난 게 분명해. 오늘 왜 화가 났지?
어제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왜 화가 났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오늘 왜 화가 났지? 어제 잠을 덜 잤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화가 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내 기분이 좋으면요, 누가 나를 자극시켜도 아유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화나실 일이 있으셨나요?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남편이 요즘 계속 놀고 있는데 지 남편 돈 잘 번다고 자랑해서 화가 난다? 그러면 돈 잘 못 버는 내 남편,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걔는 그냥 자기 남편 일을 얘기했을 뿐인데 괜히 내가 화난 거예요. 내 자격지심에. 그래서 오늘 화가 났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난 날은, 전에는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6개월마다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어느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는 내가 마음속에 뭐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구나. 어느 때는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이때는 일이 잘 됐었구나. 또 어느 때 보면요 아픈 거 아주 수척해졌어.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안 먹었을 때구나. 어느 때 보면요 환한 보름달 같아요. 이때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할 때구나. 이렇게 증명사진을 6개월마다 찍어서요 그걸 쫙 놓은 적이 있어요. 이때가 너무 좋았고 이쪽이 안 좋았으면 이때는 왜 안 좋았는지, 이때 너무 좋았으면 이때는 왜 좋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좋았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때로 다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학습자들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압니다. 제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 제가 아주 편안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거를 이렇게 피는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상상으로 이거 쫙쫙 펴지는 느낌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피고요. 또 오늘 미워하는 사람 없었나? 원망하는 일은 없었나? 네.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난 일은 없었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놓으면서 잠자리에 드니까요. 생전 악몽을 꾸는 경우가 드뭅니다. 막 악몽을 꾸를 때 보면요.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자는 자세도 나쁘지만 표정도 이러고 자거든요. 그럼 매일 귀신 꿈꿔요. 막 귀신한테 쫓겨갖고 낭떠러져 떨어지는 꿈 꾸고, 네. 또 막 집이 막 암흑투성이에 집 하나 갔는데 가보니까 뭐 무서운 데고 뭐 이런 꿈을 꾸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요 좀 더 잠도 푹 자게 되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 강의 들었을 때 맞아 저거야 이런 거거든요. 화나는 그 사람의,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봐라 이러거든요. 그 화나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요 쟤 너무 즐거워 있는 쟤를 건들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저거는 매일 실실거리 웃고 있어? 네가 뭐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서 이러니까 이렇게 그냥 핥히고 싶은 거야. 핥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걔가 나를 핥히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기서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화를 나게 하는 그 애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딱 건드리고 싶구나. 그럼 화를 내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대응을 안 하는 거죠. 또 그때 받아들이는 내 심리 상태를 보면, 그래 걔가 이랬을 땐 내 심리 상태도 지금 불안한 상태야. 이러기 때문에 그래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누가 어떤 반응을 딱 보냈을 때 내가 반응을 바로 보내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럴 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면서 오히려 야, 너 나를 왜 그렇게 화를 내게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나 그렇게 화나지 않거든. 나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화 하나도 안 나. 그런 나를 왜 건드리려고 해? 내가 샘남이?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걔가 더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욕을 번호로, 스트레스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분노에 대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화낼 때 쓰는 욕을 번호에 딱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1번 개나리, 2번 십장새, 딱 이런 거 해갖고 막 화가 날 때 야 영수가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욕이 개나리 있겠죠. 야 3번 이러면 3번 십장새. 그래서 1번 3번만 크게 외쳐도 화를 낸 욕을 한 효과는 충분히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안 풀리잖아요. 야, 2 곱하기 3이다. 가로 닫고 8승이다. 8승. 아니면 무한대다. 무한대. 이렇게 하고 나면요. 야, 나도 참 웃긴다. 이런 거를 내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화가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또요, 자신의 가치를 바로하는 거, 자기를 소중하게 해. 이렇게 소중한 내가 열받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한 존재야. 화가 났으면요,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안아줘요. 그래, 너 화났는데 잘 참았어. 걔가 너를 화나게 했지만 잘 참았어. 네, 잘 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장소를 떠나보는 거나 자기를 쏙 안아주는 거예요. 너 요즘 힘들었구나.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거지.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 자기 이름 한번 3번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러면요,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또요, 숫자 세기예요. 숫자 1, 2. 왜냐면 확 올라오면 바로 행동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실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분노사회라고 할 정도로 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 별의별 사건이 많잖아요. 욱 했을 때 그걸 참지 못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얼른 숫자 세기를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는요, 반대로 세세요. 10, 9, 8, 7, 6, 5, 4, 3, 2, 1. 이러면 화가 누그러진 거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딱 눈앞에다 두세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을 때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웃음이 나오게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어떤 분이요, 막내 아들 사진이라고 핸들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기사분, 기사 아저씨, 그 사진 누구 사진이에요? 손자 사진이에요? 아니래. 막내 아들 사진이래요. 자식 5이 다, 4이 다 속을 새겼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만 너무 효자래요. 그래서 대학교도 장학금 받고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 장학금 탄 거 모은 거를 아버지 선물이라고 다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아빠 대학도 장학금 받고 4년 내내 학자금 받고 나서요 부모한테 10원 하나 얻어 쓴 적이 없는데 돈도 모아서 선물도 주죠. 대학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학사모도 딱 씌워주니까 정말 그때 그 모자를 쓰는 순간에 눈물이 쭉 흘렀답니다. 그 아들이 준 돈으로 부부가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부부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아들 사진을 보면 손님들이 어떤 화를 나한테 내더라도 정말 참을 수가 있었대요. 어떤 손님은 괜히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욕하는 분도 있고 아니 원인도 모르게 뒤통수 맞으면 화가 확 치밀러 오르겠죠. 그렇게 화가 날 때 아들 사진을 딱 순간적으로 보면 아들이 그 학사모 씌워주고 봉투에 돈 줬던 거 또 안아줬던 거 이런 상상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된대요. 제 아들도 직장에서 상사가 막 스트레스를 주면 화가 확 돋는데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우리 엄마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든대요. 제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이제 젊은 혈기에 또 화를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돼서 출근할 때마다 제가 이럽니다. 아들아 너는 크게 들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화를 내게 하면 화가 나게 하면 속으로 나는 크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항상 엄마 생각을 한대요. 화가 확 나면 엄마 생각을 한대요. 상사가 그렇게 그냥 매사에 꼬투리를 잡아서 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상사를 그냥 확 밀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런데 엄마 생각을 딱 하면서 숨을 크게 쉬었답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숨하고 날숨을 한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화가 막 날 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제 아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방법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나게 한 상사한테 항상 네, 이 커피를 일부러 타다 드리고 네, 팀장님 오늘 더 멋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칭찬을 하면요. 칭찬에 화를 낼 사람 없다는 거죠. 제가 칭찬이 좋은 이유를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칭찬을 들어서 화를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스톱이다.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칭찬은 임산부다. 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칭찬은 미사일이다. 적도 쉽게 함락시킨다. 칭찬은 보물찾기다. 숨어있는 거대한 능력을 찾아낸다. 칭찬은 밥이다.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칭찬은 현금카드다. 어디서나 통용된다. 칭찬은 풍선이다. 몸이 나를 것처럼 가벼워진다. 칭찬은 성형외과 의사다. 사람을 단숨에 미인으로 만든다. 네, 칭찬이 좋은 이유를 제가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어느 아이가 미술 시간입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천막을 그리라고 했어요. 천막을 그리라고 하는데 그려놓고 자주색으로 막 색을 칠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등을 딱 때리면서 야, 천막을 누가 이런 색으로 해? 이건 죽은 색깔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그 다음부터는 미술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고 미술 시간이에요. 미술 선생님도 당연히 바뀌었죠. 선생님께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번 미술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혼난 기억이 있는 이 친구는 그림을 못 그리고 가만히 도화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선생님이 와서 보시더니 도화지 한번 이 아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어떻게 온 천지가 눈에 덮인 풍경을 이렇게 잘 그렸니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대요. 그 아이가 커서 유명한 피카소가 된 거랍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할 마음이 당장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들숨 날숨 크게 쉬고서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이 사람의 칭찬거리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화를 내도 참 잘생겼네. 화를 내도 이렇게 인상이 좋네. 이거를 말로써 한번 해주는 거예요. 팀장님 오늘 화 많이 나셨네요. 그런데 팀장님 얼굴을 보니까요. 네, 인상이 참 좋으시는데 화를 내시면 그 인상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내시지 말고요. 오늘 기분 좀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또 남편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가 난다? 그럼 마음속으로 그래 남편이 화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퍼붓는구나. 그럼 화가 나한테 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화난 본인 자신한테 화가 나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인 내가 한번 풀어봐 줄까 해서 당신 화났구나. 얼마나 속상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본인이 화를 냈다가도 그래 내가 지금 아내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이런 생각 갖겠죠. 저라고 뭐 잘했겠습니까? 저도 남편하고 정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치열하게 많이 싸웠어요. 안 싸웠겠죠 이래요. 싸웠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24년 강의하면서 저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남편한테 미안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요. 싫어하는 걸 꼭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의식적으로 이런 걸 싫어했지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무슨 옥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남편을 이기고 부인을 이기면 또 뭐합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조심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한 게 뭘까? 저는 그것도 제가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화를 낼 기력도 없고요. 화를 낸들 또 뭐합니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자. 물 흐르듯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읽었던 안병욱 교수님인지 김영욱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이제 글을 읽었는데요. 판타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타레이.
만물 유전의 법칙인데 여기서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모든 것은 흘러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감정도 오늘 같지 않고요. 전의 감정도 지금 같지 않을 거예요. 다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이 한 얘기라는데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화도 언젠가 누그러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뚜껑이 열려 열이 풀풀 나 이러면요. 항문부터 딱 조이시는 거예요. 항문을 딱 조이신 다음에 그래 나 화났구나. 화난 게 분명해.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너 아까 왜 그랬니? 이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는 아까 그랬는데 지금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좀 희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강사나 잘하세요 이런 말씀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6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다 흘러간다. 다 지나간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스승이라고 세월에서 배운 것 같아요. 왜 날이 꾸물꾸물하면 허리가 아픈지, 엄마가 왜 그때 이 말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갱년기를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때는 갱년기가 어딨냐 사느라고 바빠서 이래요. 정말 그 말이 가끔 실감이 날 때 됩니다.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 별로 모르고 지냈거든요. 워낙 바빠서 갱년기 모르고 지났어요. 저희 엄마 그래 너도 자식 키워보면 다 안다 이러셨는데 자식 키워보니 그때 엄마 속 이해 가고요. 네, 왜 이렇게 굳은 날은 허리가 아픈지도 이해가 다 갑니다. 누군가 나를 막 화나게 하면요. 그래 너도 시간이 지나가면 알 것이다. 내 진심 지금 몰라준다고 화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샘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한테 화가 난 거거든요. 걔 주변에 그렇게 화를 낸 친구도 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요즘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친구를 잘랐거든요. 왜? 이래도 화내고 저래도 화내고 이러니까 굳이 내가 잘 내는 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딱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변의 친구가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다고 전화해서 너가 그래도 내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친구 너무 화를 내고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딱 받으면 저보다 2년 후배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요 이러면 제가요 이래요. 제가요가 어법이 맞는데 왜 내가요 이러니요. 그리고 얘 이러면 얘보다는 내가 낫죠. 얘가 아니라 내 이러라고 하고요. 그렇게 막 전화하면서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사님 이러면 이사 네 이사 아 김이사가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사님 님 이래 님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2년 후배인데 우리가 사적인 전화를 할 때도요. 자기가 이사면 직장에서 이사지 뭐 제 이사예요? 근데도 호칭 꼭 불러달라 해서 네 김이사님 이러면요. 김이사 아 네 김이사가 그랬잖아요. 이러면 김이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전화를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쫙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냥 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김영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 전에 그 전화 통화하면서 저를 지적질했던 게 기억이 나서 자연스럽게 통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남에게 불편한 사이가 되지 말고요. 남에게 충고질을 하는 친구가 되지 말고 남에게 화내는 친구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지인이 되고 친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난 거니까 그러는 나를 먼저 깊이 들어가 보고 너 그래서 화났구나. 그걸 상대방한테 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오늘도 이렇게 화가 나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슬기로운 노년 생활의 비결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분노, 화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